이 시각 현재 서울 광화문 일대에선 6차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 광주 등 전국 70개 도시에서도 촛불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늘 집회에선 시민들이 사상 최초로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했습니다. 시민들은 동서 양갈래길을 통해 청와대를 에워싸고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쳤습니다. 정치권을 향해 성난 민심이 광화문을 넘어 여의도로까지 번졌습니다. 오늘 새누리 당사 앞에서 처음으로 규탄 집회가 열려 주최 측 추산 3,000명이 참석했습니다.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늘 새벽 발의됐습니다. 뇌물죄와 세월호 7시간 의혹도 포함된 가운데 탄핵안 가결에 키를 쥔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참여가 변수입니다. 박영수 특검이 수사팀장으로 합류한 윤석열 대전고검검사를 오늘 만나 수사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또 판검사 출신 변호사 8명을 특검보로 요청했고 내일쯤 청와대에서 의견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이 시각 현재 전국 70여 개 도시에서 165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법원이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을 허용했는데요. 현재도 수만 명이 청와대 바로 앞에 남아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도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늘 새벽에는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자, 먼저 서울 광화문 광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강보들 기자. 자, 그곳에서 6시부터 열렸던 본행사 이제 끝이 났죠. 그런데 지금 강보들 기자 뒤로 보면 아직까지도 광장에는 시민이 여전히 많이 남은 걸로 보이네요. 6시부터 시작된 본행사는 7시 20분쯤 끝이 났습니다. 지난주에는 2시간이었던 본행사가 행진에 더 집중하기 위해 1시간 20분가량으로 줄어든 겁니다. 내용도 발언 위주로 이전 주에 비해서 차분하게 진행됐고요. 공연은 가수 한영애 씨의 것 단 한 건뿐이었는데요. 한영애 씨는 공연 도중 시민들을 향해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라며 응원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7시에는 1분간 소등하는 퍼포먼스가 이뤄졌는데요. 세월호 7시간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였습니다. 현재는 지금 청운동 사무소 방향으로 행진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워낙 이곳에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가기가 어려워서 제 뒤로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최 측은 이곳 무대에서 청운동 사무소의 집회 상황을 중계하면서 이곳에서도 그곳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지금 들어오는 영상을 보면 그 지난주 집회 규모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청와대 앞에서 그 시청 앞 밑으로까지 빽빽하게 시민들이 들어선 상황으로 보이는데, 자, 현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민들이 얼마나 모인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주최 측이 7시에 밝힌 참가 인원은 110만 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종강역에서부터 서대문 방향 금호아시아나 빌딩, 이곳 광화문 광장과 율곡로, 사직로를 모두 채운 상태입니다. 지난주 동시간대보다 10만 명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경찰은 지금 추산 인원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이 밝히고 있는 통제 도로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종로 사가에서부터 서대문 로타리까지도 통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150만 명에는 못 미치지만 100만 명이 모인 12일보다는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주최 측에서도 사실 집회가 거듭되면서 피로감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모일 수 있을지 자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110만 명 넘는 시민이 모였다는 것은 3차 담화 이후 대통령과 정치권에 그만큼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예. 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서울 광화문에 집중 집회를 열고 하기 때문에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집회에 참석하는 참가자들이 훨씬 적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지난주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낮부터 보면 현장에서는 즉각 퇴진 이런 외치는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데요. 오늘 집회 주최 측이 모바일 투표도 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주최 측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치로 알아보기 위해서 모바일 국민투표를 기획했습니다. 투표는 오늘 새벽 0시부터 6시 30분까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워낙 문자가 폭주해서 주말 내내 투표를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시 30분까지 중간 집계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퇴진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질문에는 즉각 퇴진을 요구한 시민들이 99.6%에 달했습니다. 또 탄핵에 반대하고 4월에 스스로 퇴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택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98.9%의 참여자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집회는 특히나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이 허용됐죠. 이번에도 역시 경찰은 금지하고 법원은 청와대 쪽으로 좀 더 근접하게 허용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예, 오늘날 청운동 치안센터 등 청와대로부터 100m 지점에 있는 3곳까지의 행진과 그곳에서의 집회가 허용됐습니다. 예,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사실 집시법은 청와대 100m 이내에서의 집회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m까지는 얼마든지 행진할 수 있고 집회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경찰은 그동안 집회와 행진을 신고제인데도 허가제처럼 운영해 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교통방해, 주요 건물에 대한 방호 등을 이유로 집회를 제한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이 역시 금지 통보를 했고요. 이에 대해 주최 측이 법적으로 문제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주최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이 결정문에서 밝힌 이유는요. 집회의 자유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집회를 할지 주최 측이 결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고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을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강버들 기자였습니다. 자, 광화문 광장은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이 허용됐는데요. 현재도 시민들이 청와대 바로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자, 김태형 기자 뒤로 아직도 그 시민들 횃불도 보이고요. 그런 상황인데 정확히 지금 김태형 기자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제가 있는 곳은 청와대로부터 100m쯤 떨어진 효자 치안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장소 중 청와대와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 지금 차벽이 세워져 있긴 하지만 제 바로 앞에는 청와대 경호실 훈련장, 그러니까 청와대 부속 건물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은 보였지만 지금은 이제 어두워서 보이지는 않지만 영빈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손님이 오면 맞이하는 그 영빈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애초 주최 측은 효자동 3거리, 그러니까 청와대 담장을 따라서 행진을 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했지만 법원이 100m쯤 청와대에서 100m쯤 떨어진 이곳까지만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청와대의 사실상 코앞인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 100m 앞 지점은 이전에는 전혀 허용이 되지 않던 곳이고 이번에도 경찰은 역시나 허용을 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이제 허가를 해준 지역인데요. 원래 허가가 나기는 청와대 100m 앞, 지금 김태형 기자 있는 곳은 5시 반까지 집회가 있던 걸로 허용이 됐던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전진뱅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서의 집회와 행진은 오후 5시 반까지만 허용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한 2시간쯤 지났는데요. 오후 4시부터 이곳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이곳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직도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서 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집회는 주최 측도 서울 집중 집회가 아니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나온 건 이 3차 대통령 담화에서 보인 이 모습에 박근혜 대통령이 보인 모습에 분노했기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 그런 분노를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시민들이 청와대와 가장 가까운 이곳에서 이 집회 장소를 지키면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오후 5시 반까지 계속해서 저도 지켜봤는데 청와대 100m 앞 지점에서는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고 행진이 계속 이어졌던 건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자유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 청와대에 들릴 수 있도록 시민들이 구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구호와 함성 그리고 노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든 집무실이든 어디에 있든 이곳에서 외치는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라고 얘기했던 여당 의원의 발언이 무색해질 만큼 무색해지게 이곳에 제 뒤로 보시면은 횃불이 등장을 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반쯤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곳 행진을 이어가면서 이곳 이제 선도에서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도착해서 청와대를 보자 오열을 했고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민주주의가 죽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가꽃을 청와대를 향해서 던지는 퍼포먼스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허용 시간은 지났지만 별 탈 없이 지금 집회는 계속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김태형 기자 뒤로 봐도 아직까지 평화롭게 계속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밤늦게까지 계속 집회는 계속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주 법원은 본래 야간에는 경복궁역까지만 집회 행진을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보다 400여 미터 북쪽인 통이동 사거리에서 이 집회가 마무리됐고 경찰도 그곳에서 차벽을 설치하고 저지선을 마련한 뒤에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엔 200m 거리, 그러니까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야간 집회가 허용된 상황이고요. 점점 이 법원의 허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매주 대규모 집회에서 평화 집회를 하겠다는 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지, 이런 의지가 법원에서 반영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집회도 지난주와 비슷하게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100m 떨어진 이곳에서 경찰이 밤 늦게까지 집회를 계속해서 허용할지는 아직까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청운동 사무소 앞은 앞으로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워낙 포근한 날씨라 최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부산 연결해보죠. 구석찬 기자, 부산 시내에는 시민들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저는 부산의 최대 번화가 서면 중앙대로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도로는 인파로 뒤덮인 광장으로 변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지난주에도 주최 측 추산 10만 명, 경찰 추산 1만 명가량이 이곳을 찾았는데 그때보다 확연히 시민들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현재 주최 측에선 20만 명이 집결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반면 경찰은 2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과 경남 창원에서도 주최 측 추산 2만 명, 또 1만 명이 모여들어 오늘 하루 부산, 울산, 경남 지역만 20만 이상이 촛불을 든 것으로 집계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울산, 경남에서만 20만 명이 참석했다 이렇게 전해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행사들이 열렸습니까? 네, 이곳 서면 중앙대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도로 한가운데 본무대가 설치됐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규탄하는 풍자극과 공연, 또 시민들의 함성이 어우러져 열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서 부산 지역 9개 대학 교수 천여 명이 결성한 시국선언 교수 연구자 모임이 거리로 나섰는데요. 이들은 대통령의 헌정농단과 무능, 부패로 전 국민이 도탄에 빠져 있다면서 국정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또 오늘 시국대회를 시작으로 향후 박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부산 지역 각 대학 동문회 차원의 가두 시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밤엔 집회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역시 집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새누리당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지금 본행사격인 시국 집회가 한창인데요. 이제 잠시 후 시민들은 문현 로터리까지 2.7km가량을 행진한 뒤 새누리당 해체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가 예정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시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여론이 내포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9개 중대와 교통순찰대, 여경 등 모두 1,000명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네, 부산에서 구석찬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 금남로에는 10만 시국 촛불 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목표했던 10만 명을 넘어서 지금도 계속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진명 기자. 글쎄 현장에 나온 인원이 더 늘었습니까? 지난 집회 때보다 더 많이 모였는지요? 네, 현재 집회가 2시간 가까이 진행되면서
광주 금남로는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1시간 전쯤 특보를 통해서 시민 3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주최 측은 이미 오후 7시에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촛불이 가득한 이곳 광주 금남로로 계속해서 시민들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렸던 지난 집회 때보다 훨씬 많은 인원으로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이 이곳 광주 금남로로 모였습니다. 이물량 행진곡 제창으로 시작된 집회는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민 자유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조금 전인 이곳 광주에서도 오후 7시 전국 동시 퍼포먼스인 촛불 조명 동시 끄고 켜기에 동참했고요. 집회 후에는 광주 시내를 2개 구간으로 나눠 촛불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네, 광주에선 집회 인원이 10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셨는데요. 인상적인 게 대통령 감옥도 등장했다면서요. 네, 이번 집회에서는 특히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야당마저 탄핵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더 강해진 건데요. 실제 퍼포먼스의 수위도 더 높아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집회 도중 횃불 시위 재현과 대형 걸개 그림을 펼치는 퍼포먼스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쇠창살을 만든 감옥이 등장했습니다. 박근혜와 부역자들을 당장 감옥으로라는 주제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하옥하는 퍼포먼스입니다. 집회를 찾은 정치인들도 크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위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참석했는데 당초 발언을 하려 했지만 주최 측에서 무대 단상에 올라 발언하는 것을 거부해 무산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정진명 기자였습니다. 앞서 연결한 부산과 광주 외에도 오늘 전국 7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각지에 모인 55만 명의 시민들은 탄핵 반대 입장을 보인 새누리당을 비난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화재가 난 서문시장을 지난 1일 다녀간 뒤 대구 민심은 더 냉랭해졌습니다. 3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대구 한일로에 모였고 탄핵을 반대하는 새누리당을 규탄하며 횃불을 들었습니다. 200m 떨어진 국채보상공원에선 보수단체의 퇴진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오늘 전국 70곳에서 열린 집회에 주최 측 추산 모두 55만 명이 모였는데 충청 5만 5천 명,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영남 지역 32만 명, 광주와 전남북에서 1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오늘은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새누리당에 대한 분노가 표출됐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선 1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사무실 앞에 모여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트랙터와 트럭 수십 대가 동원됐고 의원 사무실 앞에는 박 대통령과 김 의원의 영정사진이 놓였습니다. 충북에선 탄핵 반대 입장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에게 단체로 항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 세종시는 새누리당 의원의 얼굴과 이름이 나온 현수막을 밟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지금부터는 취재 기자와 함께 현재 집회 상황을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백 기자, 네. 현재 집회 참가 인원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저녁 7시 30분 현재로 예. 주최 측이 집계한 인원은 서울 150만, 지역 45만으로 총합 195만 명 수준입니다. 동서로는 서대문 방향에서 종강역까지, 그리고 남북으로는 효자치안센터부터 길게는 남대문까지 예. 시위 인력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이 150만이라고 그랬죠? 예. 150만이면 지난번 같은 경우 이제 서울에 집중을 해서 집회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분산돼서 하는데 150만이면 지난주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서울과 지역을 합쳐서 예. 195만이라는 숫자는 지난 5차 집회 190만 명보다 예. 5만 명 정도 근소하게 더 많은 수치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시위 인원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종 집계 인원으로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지난 5차 집회보다 6차 집회는 5만에서 10만 이상 더 많이 시민들이 예. 찾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매번 경찰 추산 인원하고 주최 측에서 하는 얘기하고는 지금 완전히 다른데 경찰 추산 인원은
오늘은 집계가 안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집계 방식을 바꿔서요. 가장 최대 인원이 있는 순간을 가장 잡아서 한두 번 정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정확한 집계 숫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주 5차 집계의 경우에는 30만 명, 27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를 말했는데 예. 서울에 150만 명 이상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배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앞서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청와대 100m 앞까지 지금 집회 행진이 허용이 됐지요. 네. 그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도 남아 있는 거죠? 예, 아까 현장에서 김태형 기자가 전해준 소식으로 보면 예. 아직까지 원래는 일몰 전까지만 효자동 효자치안센터에서 100m 거리에서 집회를 이어가야 하지만 지금도 많은 인원들이 남아 있는 걸로 나옵니다. 5시 반까지 100m 앞 지점, 그리고 야간에는 200m 앞까지 계속 허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0m 지점인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도 밤 10시 반까지는 예. 합법적으로 집회가 허용된 상태입니다. 예. 집회, 오늘이 6차 집회인데 이전 집회에서도 뭐 사고나 부상자, 연행자가 이제 없었는데 오늘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취재 기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예. 현재까지 부상자나 연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지금 150만 명이 서울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도 부상자나 연행자 없이 이렇게 평화롭게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형 기자 얘기로는 3차 대국민 담화 이후에 격앙된 민심이 김태형 기자가 이제 매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청와대 100m 앞 지점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일단 가장 청와대에서 가까운 100m 지점에서 예. 시민들이 계속 구호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경찰도 이에 대해서 특별한 무리하게 물리력을 동원해서 밀어내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현장에서 들어오는 상황을 보면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촛불 집회는 청와대를 에워싸면서 100m 앞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만큼 청와대의 긴장감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청와대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허진 기자, 청와대 앞 100m까지 지금 시민들이 행진을 하고 구호도 외치고 계속해서 그런 상황인데요. 자,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 바로 앞까지 촛불을 든 시민들이 모였기 때문에 시민들의 함성 소리는 지난주에 비해 한층 더 크게 들렸습니다. 오늘 점심시간 전부터 청와대 주변을 이 경찰 차벽으로 둘러쌌을 만큼 청와대의 긴장 수위도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촛불 민심을 대하는 청와대의 태도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매번 촛불 집회 때처럼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서 관련 보고를 수시로 받았다는 정도만 알려졌는데요. 이 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에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하기는 했지만 이 청와대가 계속해서 촛불 민심에 부응하는 움직임이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박 대통령의 퇴진 일정을 밝히라 이렇게 요구를 한 뒤에 주말 동안에 청와대와 물밑 조율이 있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 대통령 그리고 비박계가 주말 혹은 7일 최후 통첩 시한인 7시 이전에 어떤 면담 이런 계획들이 좀 잡혀 있습니까? 네, 어제 새누리당 비상시국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7일 오후 6시까지 명확한 퇴진 일정을 천명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청와대 정무라인에서도 비박계와 만나자는 제안이 왔었기 때문에 주말 동안 물밑 조율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비상시국회의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오늘 저희 JTBC와의 통화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박 대통령을 면담하는 게 옳으냐, 부적절하다는 내부 의견이 더 크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면담이 무산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비상시국회의는 내일 오후에 회의를 여는데 오늘 촛불 민심이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4월 퇴진론에 부정적으로 드러난 만큼 앞으로 계속해서 면담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는 계속해서 비박계하고 면담을 할 것이다, 접촉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박계에서는 이게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군요. 자, 청와대에서 허진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 촛불 집회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 처음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청와대를 에워싸는 포위 행진이 진행되자 경찰은 청와대 인근 도로 중 일부를 차벽과 병력을 이용해서 막았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오늘 6차 촛불 집회는 청와대와 100m 떨어진 지점까지 행진이 허용됐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 100만 명이 넘는 규모가 모인 건 지난달 12일 3차 집회부터인데 매주 주최 측의 손을 들어준 법원이 오늘은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가까운 곳에서까지 집회를 허용한 겁니다. 행진이 청와대 문턱까지 허용되다 보니 경찰은 더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버스 수십 대를 동원해 청와대 인근 도로에 겹겹이 차벽을 세웠고 골목까지 경찰 병력이 철저하게 통행을 막았습니다. 특히 청와대로 진입하는 삼청동 부근은 왕복 4차로에 불과한데 상하인 가운데 한쪽 차선을 경찰 버스들이 가로막아 놓기도 했습니다. 이제 반대편 차로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경찰의 좀 재량에 맡겨진 부분입니다. 공간을 좀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경력을 운영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경찰 버스가 도로의 반을 막으면서 시민의 집회와 행진 권리를 인정해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허용한 법의 결정에 배치되는 조치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JTBC 정지윤입니다. 네, 오늘은 광화문 광장 집회에 앞서서 서울 여의도에서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새누리당 당사 앞에 3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새누리당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최 측 추산 시민 3천여 명이 새누리 당사를 에워쌌습니다. 여당도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공범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한 이른바 4월 퇴진론은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집회에선 대형 새누리당 깃발을 찢는 퍼포먼스도 펼쳐졌습니다. 당사 벽을 향해 계란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1시간가량 당사 앞에서 집회를 한 후 정동연을 지나 여의도역까지 행진해 이후 광화문 본 집회에 합류했습니다. 촛불 집회가 주말마다 이어졌지만 새누리 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내년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정하고 탄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성남 민심이 여의도로 향한 겁니다. 비슷한 시각 당사 인근에서는 보수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군중 시위로 대통령을 하야하라는 것은 인민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려했던 양측 간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여러 번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그 행렬의 맨 앞에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섰습니다. 오늘 전체 집회 분위기는 역시나 지난 집회처럼 축제 분위기였지만 이 행렬만큼은 엄숙함이 감돌았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집회가 열린 이후 처음으로 선두에 섰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가족을 마음에 품고 대답 없는 청와대를 향해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유가족의 분노는 깊었지만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못 내려온다면 우리가 끌어내려야죠. 오늘도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은 맨 앞에 서겠습니다. 비통한 모습의 유가족 130명을 앞세운 행렬은 풍자와 위트로 흥겨웠던 기존 집회와는 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 분노한 민심의 분위기를 드러내듯 엄숙하고 진지했습니다. 3차 대국민 담화랍시고 읽은 대국민 광화문 초청장 다들 보셨죠? 오늘은 도저히 잠 못 자도록 청와대 코앞까지 가서 우리가 똑똑히 들려줍시다. 시민들은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의미로 국화를 들고 나왔고 촛불보다 더 큰 횃불도 등장했습니다. 분노한 민심 속에서도 평화 집회는 이어졌지만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함성 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회의원 171명이 서명했는데요. 탄핵안에는 뇌물죄와 세월호 참사 7시간 논란도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해 국민 신임을 배신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새누리당 의원 28명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박계 의원들은 4월 퇴진에 무게를 두고 있죠. 오늘 촛불 민심과 대통령의 추가 입장 표명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먼저 탄핵안에 담긴 내용을 윤서령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탄핵소추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11개 항에서 헌법을 위배했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최순실 일가에 의한 국정농단은 헌법 제1조인 국민주권주의와 67조 대의민주주의 등에 위배되며 최순실 씨가 추천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임명하는 등 대통령 공무원 임명권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대기업의 금품 출연을 강요해 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 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정부 수반이자 책임자가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않아 헌법 10조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고도 적시했습니다. 법률 위배도 망라됐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가 걸려있던 삼성, 최태원 회장의 특별 사면이 현안이었던 SK, 검찰 수사를 앞둔 롯데그룹 등이 출연한 360억 원을 뇌물로 받습니다. 그 밖에 직권남용과 강요, 문서 유출과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이 중대한 법 위반을 해 헌법 수호 관점에서 파면이 필요하며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3당은 탄핵안을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다음 날인 9일 표결할 계획입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야권은 오늘도 어김없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대통령 즉각 퇴진이라는 민심을 확인하고 탄핵안 처리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야3당은 오늘 새벽 탄핵안을 발의한 후 곧바로 광장을 찾았습니다.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는가 하면 거리 공연과 현장 연설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촛불 민심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핵했다며 즉각 퇴진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새누리당에 대해선 탄핵 동참을 설득했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광주를 찾아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게 민심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야당만으로는 가결이 불투명하니 새누리당이 탄핵에 동참할 수 있게 국민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대구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이 시간을 끌며 물러나지 않으면 여러 논의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며 탄핵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은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석해 대통령의 퇴진과 새누리당의 탄핵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보고 계신 것처럼 성남 민심이 오늘 다시 한번 표출되면서 새누리당, 특히 비박계의 고민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찬성을 독려하는 온라인 청원운동엔 수십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김상진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촛불 집회와 관련해 대변인 구두 논평을 통해 국민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무겁게 인식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태 해결을 위해 여야가 협상에 나서 타협점을 찾자고 말했습니다. 당 차원의 공식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6차 촛불 집회에서 거듭 확인된 성남 민심이 탄핵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탄핵 찬성을 독려하는 웹사이트도 등장했습니다. 개설 하루도 안 됐지만 40만 명이 청원운동에 동참했습니다. 탄핵 동참 이메일을 지역구 의원에게 보내고 찬반 응답 현황도 실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와 더불어 온라인에서도 시민 탄핵 운동이 본격화한 겁니다.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의 탄핵 동참 촉구가 쇄도하면서 비박계는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박계 의원들은 내일 오후 비상시국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촛불 집회 이후 상황과 야권이 주도하는 탄핵안 표결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상진입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을 수사할 박영수 특검, 또 수사팀장으로 합류하게 될 윤석열 검사, 이 두 사람이 오늘 만나서 수사팀 구성을 논의했습니다. 자, 취재 기자와 잠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서준 기자,
그러니까 일단 특검보, 파견 검사 여기부터 정하게 되겠죠.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예, 박영수 특검은 청와대에 이 판검사 출신 변호사 8명을 특검보로 추천한 상태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중 4명을 임명할 예정인데 내일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검사는 20명까지 파견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수사팀장을 맡은 이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 등 이 10명을 1차로 법무부에 파견 요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을 많이 요청을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 윤석열 검사와 상의해서 특수통 위주로 이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윤 검사와 같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에 있던 검사들도 포함이 됐고 예. 또 기존 수사와의 연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특별수사본부에 있던 이 부장검사 등도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포함됐다는 게 요청 명단에 포함이 됐다는 거고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특검이 요청하면 이제 법무부가 파견 발령을 내야 되는데 법무부가 이거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예, 일단 예를 들면은 이 특수본 소속 부장검사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검찰과 특검 간의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검찰에서는 이 공소 유지 등을 위해서 이 특수본 소속 부장검사를 파견 보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오늘 이 전혀 다른 수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했더니 평검사뿐만 아니라 예. 부장검사의 파견도 필요하다면서 신청을 한 건데요. 예. 만약 법무부에서 거부를 한다면은 이 기관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특검이 요청한 검사들이 아니라 다른 검사들로 인원만 맞춰주고서는 예. 이 파견에 응했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 쪽에서는 이왕에 검찰에서 하고 있던 인력들이 오면 훨씬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고 검찰에서는 재판을 이미 넘겼기 때문에 재판 공소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좀 어렵다는 얘기인데 뭐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 뇌물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직접적인 뇌물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뇌물 혐의에 대한 입증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특검 수사의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 수사입니다. 예. 연루된 대기업이 한두 곳이 아닌데요. 기업 수사와 뇌물 수사를 전문으로 해온 이 특수통 검사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검찰 협조가 수사 성패를 가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지점 때문인데요. 예. 일단 검찰과 특검 간에 협의를 하고 있기는 한데 검찰도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려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뭐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계속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 수사는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특검 수사의 성패는 결국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느냐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결국은 수사가 시작되면 바로 그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예, 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 특검법을 보면은 15개 수사 대상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이 가장 중요하고 특검도 가장 주력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예. 최장 100일이라는 기간은 이 수사 대상과 범위를 볼 때 그렇게 충분한 기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뇌물죄 수사에 집중을 하겠지만 예. 다른 부분에 대한 수사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소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400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에서 처리가 됐죠. 그런데 최순실 사태 와중에도 민원성 쪽지 예산이 여전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배정을 놓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400조 5천억 원 규모의 새 예산은 오늘 새벽 4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4시간 넘겼습니다. 여야는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이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된 이른바 최순실 예산은 삭감된 반면 민원성 쪽지 예산 챙기기 구태는 여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삭감된 예산은 차은택 씨가 단장일 때 기획한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 등 주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집중됐습니다. 외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관련 사업들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지역구 민원성 예산이 포함된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4천억 원 늘었습니다. 민원성 쪽지 예산은 올해 시행된 김영란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배정을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순천만 국가정원 관리에 5억 원,
청소년 수영장 건립에 15억 원 등이 배정됐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충남 공주의 제2금강교 건설에 10억 원이 돌아갔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역구 하천공원 조성 사업 예산이 10억 원 늘었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호남 고속철도 건설 예산이 655억 원 증액됐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따라 대만 정상과 접촉을 피해왔던 미국의 외교 정책을 180도 뒤집는 행동이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김영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대만 총통과 통화를 한 건 지난 1979년 양국의 수교가 끊어진 이후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동에 중국은 물론 오바마 행정부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백악관이나 미 국무부는 전혀 사전 상의를 거치지 않은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이런 것이 바로 전쟁이 발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하며 중국산 제품에 대해 45%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등 중국에 적대적인 발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서 수십억 달러나 무기를 사가는 대만으로부터 걸려온 당선 축하 전화를 받지 말라는 게 더 흥미롭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하나의 중국 정책은 미중 관계의 근간이며 이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동도 원치 않는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벌써부터 트럼프가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를 건드리고 나섬에 따라 미국과 중국 간 외교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15분인데요. 그러니까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가 한 4시간이 지난 상황입니다. 자, 다시 현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청와대 가장 근접한 곳이죠. 현재 효자 치안센터 앞에 나가 있는 김태형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아까 뉴스 초반부에도 김태형 기자가 그곳 상황을 이제 전해줬는데 지금 상황 한 3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까지 시민들의 자유 발언이 이어졌고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 뒤로 보시면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라고 했던 여당 한 의원의 발언이 무색해지게 이 대형 횃불이 이 청와대를 향해서 밝게 비추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4시 반쯤엔 세월호 유가족이 이곳에 도착해서 청와대를 보자 오열을 했고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이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점은 이번 사태를 두고 민주주의는 죽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국화꽃을 청와대를 향해서 던지는 퍼포먼스도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태형 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청와대 이제 100m 떨어진 곳인데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거고요. 원래는 5시 반까지 이제 집회가 허용됐던 곳인데 지금까지 집회가 이어지고 있지만 뭐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서는 5시 반까지만 집회와 행진이 허용이 됐습니다. 거의 이제 집회 허용 시간이 거의 3시간 가까이 지났는데요. 오후 4시부터 이곳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이 도로, 그러니까 청운동 주민센터부터 이곳 효자 치안센터 이 사이의 도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아직도 많은 시민이 이곳에 남아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요. 자유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집회는 주최 측도 서울 집중 집회가 아니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 나온 건 이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때문에 이에 대해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그런 분노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시민들의 의지, 그것이 반영돼서 청와대와 가장 가까운 이곳에서 집회 장소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면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자, 아까 청와대에 있던 허진 기자 얘기로는 지금 김태형 기자가 서 있는 그 지점에서 그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하면 굉장히 크게 들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이제 100m 앞이라고 했는데 그 상당히 가까운 곳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효자 치안센터입니다. 청와대에서 100m쯤 떨어진 곳인데요.
이곳에 차벽이 있어서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청와대 경호실 훈련장인 연무관이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부속 시설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겁니다. 애초 주최 측은 효자동 삼거리, 그러니까 청와대 담장을 따라서 행진을 하겠다 이렇게 집회를 행진 신고를 했지만 법원이 청와대에서 100m쯤 떨어진 이곳까지만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지만 낮 상황에서 상당히 잘 보였는데 청와대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영빈관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집시법이 허용한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집회 허용 범위를 최대한 보장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그러니까 경찰은 금지하고 법원이 허용을 해주고 이렇게 된 모양새인데, 자, 지난주 집회를 보면 대개 한 10시 30분, 11시 정도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오늘 집회도 역시나 대략 10시 이후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집회도 지난주와 비슷한 양상을 띄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100m 떨어진 청운동 주민센터의 집회 허용 시간이 밤 10시 30분까지입니다. 이곳 역시 그곳과 마찬가지로 집회가 10시 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다만 10시 반이 지날 경우 지난주처럼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해산 과정에서, 지난주에 해산 과정에서 연행자나 부상자가 없었던 만큼 오늘도 평화롭게 이 집회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서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광화문 광장 속 현재 상황 밀착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가혁 기자가 촛불 집회 참가 시민들 속에 들어가서 지금 광화문 광장 곳곳을 취재 중인데요. 자,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나와 있죠? 광화문 광장입니다. 예. 자, 일단 그곳 분위기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주로 어린이들이네요. 뭐 많이 모여들이 있는데 일단 그곳 분위기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렇게 가족 단위로 온 어린 자녀들이 제 주변으로 이렇게 있고요. 계속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 쪽으로, 그러니까 청와대 방면으로 이렇게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기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질서를 비교적 유지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이 청와대와 그나마 가까운 효자동 주민센터 바로 맞은편에 있는 푸르메 재활센터 앞 인도까지는 밤 10시 30분까지 집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시민들은 그곳에서 집회를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진 경로는 총 5개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자하문로를 통해서 그리고 청와대로 가까이 가는 그런 경로로 가고 있습니다. 예. 지난 5번의 행진과는 조금 다르게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예. 자, 이가혁 기자, 지금 주변에 워낙 지금 그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행진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약간씩 움직이는 모습인데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쪽으로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김태형 기자가 있는 지점까지 최종적으로 예. 이곳에 있는 시민들도 저녁 7시 본 행사가 마무리되는 이후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있어서 행진하는데도 이제 빽빽하게 들어서서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자, 오늘 그 주최 측 아까 백종훈 기자 얘기로는 그 160만이라고 그랬죠? 현장에 광화문 현장에 160만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주최 측 추산 인원 다시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까? 네, 저녁 7시 30분 기준으로 주최 측은 서울에만 150만 명이 모였다고 집계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 8시 기준으로 130만 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른 시각에 더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뉴스룸 끝나고 나서도 그러니까 아까도 김태형 기자한테 잠깐 들었지만 밤 늦게까지 그러니까 10시 이후까지도 집회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자, JTBC 촛불 집회 지금 계속해서 페이스북하고 이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뉴스룸 이후에도 계속 중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뉴스룸이 끝나고 나서도 페이스북 JTBC 뉴스 계정과 JTBC 사회부 소셜 스토리 계정을 통해서 저희 현장 곳곳에 있는 기자들의 상황 중계를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와 남부지방은 낮 한때, 서울 등 중부지방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영서, 남부 내륙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룸을 전해드렸고요. 지금 방금 이가혁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뉴스룸은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앞으로 현장 상황, 그러니까 10시 이후까지도 JTBC의 페이스북 소셜 스토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현재 집회 현장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